오후장에 집중해봐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역시나 관세 그리고 공매도 재개 또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과연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우선적으로 오늘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 재무장의 이 수혜 기대감이 여전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증에 금요일장에는 밀렸지만 오늘은 경영진의 주식 매입으로 바로 반등 나왔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휴니드도 장중 상한가 들어갔고 에이스테크, 포메탈 같은 종목들도 강한데 방산주들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뭐 유럽은 기본적으로 자체 유럽 내에서 해결을 이렇게 원하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유럽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제3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또 납기와 가성비를 갖고 있는 그런 좀 장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수혜는 여전히 뭐 기대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지난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여파로 좀 다소 좀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를 제외하고 뭐 타 업체들은 여전히 뭐 같은 방향성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 방산 쪽 말씀을 드릴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던 종목군들 이제 뭐 현대위아라든지 그리고 MNC 솔루션 같은 이런 회사들을 대안 업종으로 제시를 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대규모 유상증자의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저는 메리트가 좀 남아있고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다음 주부터 재개될 공매도 영향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셔서 뭐 지나치게 비중을 많이 늘리는 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조금 관심 갖고 볼 만한 섹터로 방산주를 꼽아주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의 이 미국 누적 판매가 3천만 대 눈앞이라고 합니다. 39년 만의 쾌거인데 외국인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를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게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현대글로비스, 뭐 화신까지도 계속해서 포트에 담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 이렇게 많이 담기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이제 방산과는 좀 다른 얘기죠. 방산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사실 자동차는 주요 업종 중에서 가장 부진했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되면은 일부 종목을 대차해서 매도를 했으면은 그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살 텐데 이렇게 자동차 업종처럼 저평가 이런 가치주 쪽으로 좀 수급 유입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관세의 영향들 뭐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는 선반영된 측면들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4월 2일 관세 예고했었던 25%에서 뭐 더 올라갈 일은 사실 없을 것이고 오히려 뭐 완화 내지 뭐 그냥 원래 원한대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악재 요인보다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도 많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이런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찌 보면은 자동차 업종 오랜 좀 그런 그 부진을 탈피하면서 일정 수준의 좀 주가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또 관심 섹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과는 반대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갖고 보는 거고요. 개선 여지 기대감, 이벤트도 많이 있는 만큼 자동차주들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다시 중국 소비주들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과 중국 정상이 도쿄에서 50분 회담을 갖게 된다는 소식도 있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갖고 오늘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지난 주말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한알랑 해제와 관련된 그런 언급들도 많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이벤트라든지 뭐 공매도 재개 또 관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감 있는 섹터로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엔터 대표적인 3사, 4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중국에 대한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올 한 해 일단 실적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종목 따라서 최근에 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중심의 지금 비중이 높은 뭐 SM을 중심으로 어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관심을 충분히 좀 가져보셔도 좋을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관련한 종목들 리포트까지 잘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같은 관점이 오늘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증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평가 가치주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고른 종목은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종합 상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 뭐 워렌 버핏도 뭐 일본의 상사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좀 언급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현재 주가 위치가 PR 기준으로 한 2.7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가 주로 이제 철강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알래스카 LNG와 연결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 현재 또 우크라이나 시사를 통해서 과거에도 여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 뭐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저평가 가치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현재 주가 수준이 워낙에 지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뭐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일단 33,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이러한 그 가치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2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평가 가치주로 현대코퍼레이션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종목 점검 받아볼 텐데 3A 로직스가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리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 볼까요? 예, 일단 제가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가가 11,000원입니다. 오늘 11,000원을 잠시 그 상향 돌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 12월 사실 국내 코스피 시장이 가장 좋지 못했었던 어묵하던 시절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이내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보다 조금 억울한 측면들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서 공모가를 막 회복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렇다면은 이제 상장 첫날 최고 가격 부근 15,000원 정도로 목표를 한번 상향을 해서 조금 더 느긋하게 좀 가져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장 안에서 오늘 반도체가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소캠 관련된 이벤트 있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충분히 뭐 올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향을 해도 뭐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종목 점검 봐주신 3A 로직스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도와주셨고요. 삐아의 경우에는 2거래일 만에 상승률은 4%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 10,000원 돌파가 나와서 주요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은데 가격 라인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뭐 이렇게 수익이 뭐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이제 요 구간, 그러니까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구간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뭐 작년까지 실적을 크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모델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올 1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세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최근에 순환하는 인디 브랜드 쪽에서의 그런 순환도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한번 또 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회사가 바로 삐아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마련해 주실 건지 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항상 오후 2시 반에 공개 방송을 하고요. 또 내일은 장 초반부터 이제 장 마감까지 또 공개 방송을 좀 앞두고 있으니까요. 다소 좀 시장에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특히나 좀 업종별 또 이제 관심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또 시간
가져볼 테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시 반부터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고 또 시장이 혼란스러운 만큼 내일은 장중 내내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